그 전에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 따로 좀 모여서 아까 그 회의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그분들하고 모여서 좀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앞에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행위는 벌써 다 끝났고요. 그걸 뒤에 뭘 한다는 것은 뭘 사후적으로 손을 대는 거지.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후에 그렇게 사전에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 뭘 손을 대는 게 맞습니까? 기존에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했던 회의와 관련해서 뭔가를 수정하는 건 잘못된 건 맞습니까? 적인 생각은. 잠시 멈추. 네. 지금 이제 방기선 실장이 피고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 이제 그 유상임 장관 계시고 그 다음이 이제 증인이시죠. 네. 그리고 뒤가 이제 송미령 장관 계시고 뒤가 박성재 장관, 이상민 장관 계시고 그 뒤에 보이는 두 명이 이제 조태열 장관하고 오영주 장관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방기선 실장이 어디론가 이제 피고인과 통화 얘기 후에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기억은 안 나고요. 그때 그 총리께서 오셔서 하여튼 이게 해제가 돼서 천만다행이다라는 말씀하셨던 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거를 어떻게든 회의를 소집을 해서 앞서서 있었던 회의는 저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제하는 회의를 최대한 잘 형식을 갖추어서 해제하는 회의가 나중에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그거를 나중에 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먼저 제안을 하고 채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식이 좀 안 갖춰져 있어서 나중에 이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저렇게 해제했던 것들이 혹시 무효화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면서 중간에 그 김 장관한테 그 표현이 그게 맞느냐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고 하셨던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통화를 저렇게 하다가 이제 03시 44분 저 때가 아마 저 모으고 있었을 겁니다. 보시면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못 왔는데 빨리 지금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안 왔냐, 저 안 온 사람 누구냐, 빨리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런 말씀을 제가 옆에서 계속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 방기선 실장이 이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그때는 이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빨리 오십시오. 지금 저희가 모여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03시 44분 03초 재생하겠습니다. 이제 그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이동을 하는데 요거는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회의장 옮겨서 이제 그 국무회의 하는 그 형태로 저희가 하려고 그 회의장으로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무회의록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국무회의 해제하는 임시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그 회의가 이제 04시 27분경 그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개최됐죠. 네. 이 국무회의는 그 피고인이 아닌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주재한 회의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과 일부 국무위원들이 아까 내려가신 시간이 보신 것처럼 03시 44분경에 내려갔는데 그로부터 약 45분이 지난 후에 개최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못 왔던 분들이 꽤 있는데 아마 나중에 보니까 몇 분은 당시에 세종에 내려가 있어서 당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서울 인근에 있었던 분들은 최대한 오도록 총리께서 실장한테 계속 왜 안 오는 사람들 빨리 오라고 하라라고 이렇게 재촉하시는 걸 제가 몇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19항 나머지 질문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생략하고 20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 증인은 피고인이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을 결의하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아까 오셨던 분들은 좀 남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끝나고 나가는데 저희가 그 총리께서 아까 회의했었던 분들 잠깐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저희가 뭔가 했더니 이제 우리가 그 형식을 갖춰갖고 잘 회의를 지금 해제를 시켜놨는데 앞에 있는 회의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으면 해제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서 저도 사실 그게 그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저는 앞에 안 갔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는 없고 근데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 따로 좀 모여서 아까 그 회의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그분들하고 모여갖고 좀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왜냐면은 앞에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행위는 벌써 다 끝났고요. 그걸 뒤에 뭘 한다는 것은 뭘 사후적으로 손을 대는 거지.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재반장님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소집하는 회의에 들어가지를 못한 상황에서 그게 발표가 돼서 저도 그 한국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 저는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데 제가 아는 그 법상식으로는 그게 앞에 있는 회의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뒤에 모여서 국회 의결에 따라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이거를 해제하는 회의를 저희가 해서 앞에 있는 회의가 이게 회의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뒤에 해제를 한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도 법적으로 앞에 있는 게 근거가 없어지는데 해제가 되나? 그래서 그러면 이 해제를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게 없던 걸로 하려 그러면 앞에 있는 거가 뭔가 회의 요건이 갖춰져야 될 텐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 굉장히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회의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으면 갖춘 거고 못 갖춘 건 못 갖춘 거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 모여가지고 참석한 사람이 뭘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가요? 말씀드렸지만 국무회의라는 거가 통보도 못 받은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진행된다는 건 저는 상상이 안 돼서 이건 분명히 국무회의에 그 아까 회의 자체가 결격 사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이게 회의로 인정을 못 받게 되면은 그러면 뒤에 우리가 했던 해제라는 거가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으로 이게 의미가 없다거나 효력이 없다거나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우려가 사실 저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 총리께서도 앞에 있는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후에 그렇게 사전에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 뭘 손을 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우리 행정법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처음에 국무회의를 한다고 해서 하는 걸로 소집이 됐던 그 회의 자체가 그게 정상적인 회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저는 사실은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무효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보시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아까는 의사 정족수가 찼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은 있나요? 들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뭔가 이렇게 좀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걸 자세하게 듣고 그런 건 아니라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거의 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구나라고 보고 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조태열 장관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부는 이제 국무회의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도 있었을 거고 조태열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국무회의냐 말이 되냐 이런 말을 한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조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상당히 좀 의아하게 저렇게까지 강하게 모여서 하는 회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걸 제가 처음 봐서 저게 어떤 상황인가 도대체 하여튼 나중에 저런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것만 보고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라고 하고 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조태열 장관의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또 이게 어폐가 있다,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거는 기억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길에 이렇게 모여서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저는 떨어져서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어서 그렇지만 하여튼 일부는 아까 그래도 모여서 이렇게 했던 게 회의 아닙니까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정당하게 이게 해제가 된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 조 장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떻게 회의입니까? 그건 회의 절대 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아까
재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게 회의가 아니면 그럼 우리가 지금 회의제한 거는 뭘 회의제를 한 건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리였던 피고인은 그러면 이제 그 아까 그 회의에 대해서 그 결의하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좀 남아보라 이렇게 발언한 것 외에 또 다른 발언을 했던 거는 기억이 나시는 게 그러니까 있으십니까? 그 말씀드렸지만 저도 당시에는 그 총리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하여튼 그렇게 어렵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현 장관이 그 회의를 제안하고 하는 문구 자체가 그게 통상적으로 하는 문구가 아니다, 틀렸다. 그거 못 봤냐, 회의 못 봤냐라고 하시면서 그 문구도 불러주셨고 하셨고 의사봉이 없었는데 행여나 이런 행정법 절차상 의사봉을 제대로 이걸 못했다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도 결격 사유가 될지 모르지만 그 직접 이렇게 손으로 이거를 두드리시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되겠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그 절차상 결격 사유를 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걸 제가 봐서 그래서 이게 모여가지고 하는 게 그거를 뭐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제를 했고 그 국회에서 해제가 된 상황에 참 다행이라는 얘기를 제 옆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를 제대로 그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거하고 이게 지금 그 맞아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걸 맞추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나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당시 진행하던 해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했던 회의와 관련해서 뭔가를 수정하는 건 잘못된 건 맞습니까? 정인 생각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후적으로 그걸 맞춘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부총리는 통보도 못 받고 저는 통보받고 가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안 해주고 중간에 돌아가라 그래서 좀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래서 이게 절대 그 회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총리께서 이제 대외적으로 그게 사람을 불렀던 것이 어떻게든 시간을 좀 벌어서 그 대통령께 그런 지금 이게 부당하다는 얘기를 좀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다고 하시길래 아 그랬던 거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말이 되지. 국무회의를 일부 누구한테만 통보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정족수 맞췄으니까 이거 국무회의가 됐다라고 통과한다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 행정법상에서도 그거를 이의 제기한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국무회의라고 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게 그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는 거라 사실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이상해지는데 근데 하여튼간에 이제 발표는 됐고 국회에서까지 그거를 이제 그 의결을 해가지고 뒤집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소집이 돼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나라는 게 저는 한동안 사실 의문이었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 네, 이상입니다.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예.